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5가지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내망상은 아니고요. ESPN을 비롯해서 해외 매체들이 시나리오를 몇 개 짜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 또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을 그런 5가지 시나리오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닉스와 밀워키입니다. 일단 이름에 릴라드와 브래들리 빌이 올라있다. 네, 이것부터 좀 도파민이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피닉스는 릴라드와 팻 커너튼을 봤습니다. 네, 팻 커너튼도 연봉이 엄청 비싸지는 않지만 악성 계약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밀워키는 브래들리 빌 그리고 로이스 오닐 2025년 29순위 픽을 받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런 시나리오에 공산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일단 피닉스는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고 또 엄청난 악성 계약인 브래들리 빌을 마침내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닉스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데미안 릴라드가 2025-26 시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6-27 시즌 때 만료되고요. 그리고 이때 릴라드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의 계약도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릴라드도 어차피 노쇠했고 또 피닉스 선즈가 연장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또 놔줘버리면 되니까 완전히 샐러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샐러리 재설정을 한 방에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론 다음 시즌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브래들리 빌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밀워키입니다. 당장 야니스를 도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둘이나 영입할 수 있죠. 일단 로이스 오닐 3&D 자원이고 쏠쏠한 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 피닉스가 왜 빌을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빌이 사실은 연봉 떼놓고 보자면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연봉 대비 활약상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브래들리 빌의 기록 자체나 그리고 또 효율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밀워키를 간다면 지금 밀워키에 제대로 된 볼핸들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볼을 많이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의 빌이 아니라 밀워키의 빌이라면 나쁘지 않은 조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릴라드와 브래들리 빌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브래들리 빌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야니스에게 그래도 브래들리 빌급의 볼핸들러 윙은 필요하잖아요. 당장 다음 시즌에 릴라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1년을 쓸 수 없는 릴라드 대신에 악성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을 많이 만질 수 있는 브래들리 빌을 영입하는 이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습니다. ESPN이 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자, 두 번째도 밀워키입니다. 브루클린과 밀워키인데, 브루클린이 밀워키로부터 카일 쿠즈마 그리고 2031년 1라운드 픽 그리고 2032년 픽 스왑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밀워키는 브루클린으로부터 캠 존슨 데려오는 거죠. 자, 물론 브루클린 네츠는 픽 스왑보다는 1라운드 픽 2장을 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뜻대로 또 되지 않는 게 트레이드 판이고, 그리고 밀워키는 캠 존슨의 판매 시기를 살짝 좀 놓친 감도 있어요. 자, 일단 브루클린 쿠즈마의 자녀 연봉은 22밀과 20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22밀, 다다음 시즌 20밀이니까 전체 샐러리 캡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그리고 하향식입니다.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 구조이고요. 또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쿠즈마로 1라운드 픽을 받아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라운드 픽을 수령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쿠즈마가 어느 정도 또 브루클린 네츠라는 이런 리빌딩 팀에서 볼륨 뽑아내면 또 2라운드 픽 쓸 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31년 픽은 비보호, 물론 2031년이면 야니스가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30대 중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1라운드 픽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2032년 픽 스왑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밀워키의 2031년 비보 1라운드 픽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밀워키 입장에서는 일단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밀워키가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존 호스트 단장이 연장 계약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 갭이어다, 다음 시즌 쉬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도 계속 도모해야 2026년 여름에 확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워키 현재 상황은 뭐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쿠즈마에서 캠 존슨이면
빅 윙의 포지션이 한두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쵸? 쿠즈마는 뭐 플레이오프에서 통할 수 없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지만 캠 존스는 기본적으로 샤프 슈터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주 다치는 것 이외에는 약점이 딱히 없어요. 쿠즈마보다는 분명히 업그레이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니스와의 궁합도 굉장히 환상적이다. 그래서 브루클린과 밀워키의 이 시나리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크라멘토와 토론토의 루머가 돌고 있어요. 뭐 세크라멘토가 사보니스의 트레이드 오퍼를 들어볼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크라멘토랑 토론토의 루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크라멘토는 이마뉴엘 퀴클리를 받아옵니다. 대신에 토론토의 말릭 몽크와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내보내는 그런 딜에 대한 루머가 있던데, 일단 세크라멘토는 메인 볼핸들러가 아예 부족하죠. 키온 앨리스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키온 앨리스는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냥 스팟업 슈터이자 디펜더이고요. 그리고 데빈 카터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키온 앨리스를 도울 수 있는 헤비 볼핸들러, 메인 볼핸들러, 물론 올스타급이면 좋지만 올스타 바로 아래쪽에 있는 퀴클리 같은 선수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앨리스와 퀴클리라면 준수한 백코트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잭 라빈을 3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은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토 입장도 중요하죠. 토론토 RJ 베럿을 트레이드 시장에 아예 내놨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럿이 2번이니까 베럿이 떠났을 때 물론 토론토 랩터스에 뭐 저말 시드라는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코비 월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차이 아바지 같은 선수도 있고, 써먹을 만한 자원들은 많지만 그래도 주전 슈팅 가드급은 데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RJ 베럿 이적 대비용으로 말릭 몽크 연봉이 18.8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대안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 발렌슈나스는 야코퍼들의 준수한 백업이자 또 토론토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매칭용이긴 하지만 발렌슈나스까지 데려온다면 뭐 토론토도 나쁘진 않다. 다만 토론토 역시도 퀴클리가 빠진다면 1번 포지션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말 쉐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뭐 제2의 프레드 밴블릿이다, 또 혹은 밴블릿에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호평 일색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트레이드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폴 조지와 또 유타 재즈, 필라델피아와 유타 재즈에 대한 이야기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타 재즈가 필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2025년 3순위 픽을 가져오고요. 대신에 폴 조지라는 초대형 악성 계약자를 품에 안습니다. 대신에 필라델피아는 유타가 가지고 있는 2025년 5순위 픽과 그리고 애매한 베테랑들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 존 콜린스, 당장 필라델피아의 우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테랑 3명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타는 폴 조지를 데려오는 대신에 픽업, 2단계 픽업, 필라델피아는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 3명을 받는 대신에 픽다운을 하는 거죠. 일단 유타 재즈 이번에 5픽과 21번 픽을 가지고 있는데 21번 픽을 3번 픽으로 픽업하는 게 아니라 5번째 픽을 3번째 픽으로 픽업하는 것, 그런데 폴 조지까지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3순위 픽으로 뭐 에이스 베일리 지금 주가 빡빡 떨어지고 있죠. 키도 6cm나 작게 나왔고, 그리고 VJ 에즈콤 여기에다가 뭐 트레이 존슨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좀 애매하다는 거죠. 폴 조지라는 거대 계약자를 떠안기에는 2단계 픽 순위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유타 재즈가 그토록 원하는 3순위 픽으로 유타 재즈가 정말 데려오고 싶어하는 3순위 선수를 데려오는데 폴 조지를 당장 뭐 써먹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폴 조지에게 쇼케이스를 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 어느 정도 폴 조지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의 부진에서 벗어난다면 폴 조지를 다시 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 조지를 윈나우 팀이나 혹은 5할 승률 이상 팀, 갈 길이 바쁜 위닝 팀을 노리는 그런 팀들에게 폴 조지는 또 구미가 당길 수 있죠. 그랬을 때 또 미래 에셋을 받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됐을 때는 픽업도 하고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로 결국에는 미래 자산을 데려오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나 폴 조지 90년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완전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는 건 20대 시절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필라델피아 입장을 살펴보면 폴 조지의 악성 계약을 3명으로 쪼개면서 또
드래프트 지명권은 2단계 픽 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폴 조지가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로 나뉜다면 필라델피아가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가 미친 듯이 비싼 선수들도 아니고 각자 유타 재즈에서 뭐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 2명, 클락슨은 주전과 뭐 벤치로 오가는 사실상의 주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이런 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폴 조지,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폴 조지, 엠비드, 맥시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조합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유리몸이고 그리고 또 뭐 엠비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19게임 뛰었으니까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픽 다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라델피아가 딜런 하퍼에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3순위 지명권을 2순위 지명권으로 픽업할 것이다. 픽업을 하면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내주는 자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업을 노린다는 보도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픽 다운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퀸틴 그라임스, 그 다음에 게러션 야부셀레 이 2명에 대한 거취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야부셀레를 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는 집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3순위 픽으로 과연 폴 조지를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딜런 하퍼를 뽑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 픽업 트레이드를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와 유타 재즈의 빅딜 성사 여부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커스가 워커 캐슬러, 존 콜린스 이 2명을 패키지로 한 건 아니고요. 2명 패키지로 한 건 아니고 2명을 따로 문의를 했는데 만약에 동시에 패키지로 묶는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커스가 캐슬러와 존 콜린스를 받아오죠. 그리고 유타 재즈는 당연히 캐슬러와 존 콜린스 내보내는데 리브스는 와야죠. 그리고 가치가 약간 애매한 달튼 크넥트, 그 다음에 제러드 반더빌트는 셀러리 덤프, 그리고 2027년 픽이 레이커스 픽인데 보호를 아예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비보호 픽으로 아예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31년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는 1라운드 픽 이것도 비보호로 때려야 되고 픽 스왑은 한 2장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2030년과 32년 그래서 이 정도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이커스 입장을 보면 백코트 2명, 그러니까 리브스와 크넥트죠. 그리고 셀러리 덤프, 밴더빌트 이 3명으로 허약한 인사이드를 한꺼번에 보강할 수 있습니다. 캐슬러와 존 콜린스 5번과 4번이니까.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돈치치 계약도 신경을 써야죠. 지금 돈치치는 3년 165밀짜리 계약을 맺고 나서 3년 뒤에 10년차 베테랑 연봉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딱 10년차 됐을 때 10년차 맥스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치치의 계약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8월 2일이에요. 그래서 8월 2일 전까지는 돈치치가 레이커스가 집처럼 느껴진다. 와, 레이커스 전력 보강 장난 아닌데 지니버스 구단주가 어쨌든 매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와, 이런 팀이라면 나는 내 청춘을 바칠 수 있지.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게끔은 레이커스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 계약이 가능해지는 8월 2일 전까지 인사이드 영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슬러와 존 콜린스는 서로 다른 유형이죠. 캐슬러는 외곽이 떨어지는 대신에 높이,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 블락샷, 정통 빅맨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존 콜린스는 4번이지만 빅 윙에 가깝습니다. 샤프한 슈팅을 가지고 있고 자유투 85% 전후이고요. 그리고 뭐 리바운드나 수비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팀의 운동 능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유형이 완전히 서로 다른 빅맨이기 때문에 루카나 혹은 르브론에게 굉장히 다양한 투맨 게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이커스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유타입니다. 유타는 캐슬러와 콜린스를 내보내는데 리브스 못 받아오면 안 되죠. 젊은 볼핸들러 리브스, 그리고 달튼 크넥트, 준수한 슈터고요. 뭐 이제 루키 시즌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 재즈는 애초에 크넥트에게 또 애정이 많았었고, 그리고 셀러리 덤프, 밴더빌트를 왜 받아와요? 셀러리 매칭을 해야 되고 밴더빌트의 계약이 빠지면 그만큼의 셀러리가 비기 때문에 셀러리 덤프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 세 자원을 데려오는 건 각자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돈치치의 레이커스 행 이후에 2027년 픽은 레이커스 거잖아요. 픽의 가치는 퇴색됩니다. 왜?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고 레이커스가 휘청거린다면 2027년에 유타가 가지고 있는 픽은 상당히 가치가 높겠지만 돈치치가 온 이상 레이커스는 또 윈나우일 거고 뭐 돈치치가 있는데 레이커스는 꼬라박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퇴색이 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와의 또 한 번의 딜을 통해서 아예 그냥 보호조항 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댈러스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1.4%, 1.8%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보호는 해제하자.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멀리 있는 2031년 1라운드 픽. 네, 이거는 루카 돈치치가 뭐 이때가 되면 물론 31살, 32살이 되지만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픽은 최대한 멀리 있는 게 가치가 더 높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2031년 비보호 픽과 스왑 두 장인데 이것도 최대한 먼 쪽 32년 것까지만 픽 스왑을 할 수 있으니까 30년과 32년 요거 두 장 받아오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캐슬러에 대한 이야기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고, 유타 재즈도 캐슬러에 대한 스탠스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판을 키워서 캐슬러와 콜린스를 내보내면서 2명의 영건, 1명의 덤프, 그 다음에 픽 보호 해제, 그 다음에 비보호 1라운드 픽, 그리고 픽 스왑 2장이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5가지 재밌는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1년 전에 골든스테이트가 버틀러를 데려올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진짜 많은 악플들이 달렸거든요. 어그로 끌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NBA판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샴즈도 그렇고 모든 기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건 FA 계약보다는 트레이드 시장이 역대급으로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재밌는 5가지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스포티비에서의 마지막 중계네요. 내일 제가 파이널 6차전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라방 진행할 거니까 오랜만에 또 함께 모이시죠.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